오늘은 좀 특별한 입법 발의와 기자회견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자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발전 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편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방에서는 정부 여당이 군사작전 하듯이 올해 연말 내에 이걸 끝내겠다라고 끊임없이 야당과 공무원 사회를 압박하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노후 보장은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최소한 충분한 노후 보장이 이루어지고 난 상태에서 재정 측면들을 고려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반대 목소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이게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한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란을 좀 한 단계 좀 끌어올려서 국민들의 노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서의 공적연금 제도 전반적인 변화와 또 사적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2008년 국민연금 개혁 조치에 의해서 낮춰지게 되어 있는 소득 대체율을 더 이상 낮추지 말고 45%에 머물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아니 지금 재정 문제, 재정 고갈을 걱정하고 있는데 소득 대체율을 더 올리라는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발표 내용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연금 제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떤 수단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어야지 그 재정 문제만 놓고 이 문제를 봐서는 결국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포기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오늘 참여한 단체들을 쭉 순서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의 신승철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노총의 최두환 부위원장님 오셨고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이천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한은퇴자협회의 주명용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노년유니원의 최병국 부위원장님 오셨고요. 공공운수노조의 김종인 위원장 직무대행도 오셨습니다. 현재 공무원노조의 이충재 위원장님 오셨고요. 그리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줄여서 공투본이라고 하죠. 김성광 집행위원장 오셨습니다. 또 전교조의 김정은 위원장님은 못 오셨죠? 전교조 김정은 위원 못 오셨는데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우정노조의 김명환 위원장님,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의 문유진 운영위원장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이권능 상근연구위원님,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 노조죠. 국민연금 지부의 박준우 노조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소개는 다 드린 거죠? 그러면 그 이번 참가 단체는 가입 당사자인 노동조합 양대 노총에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노인 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청년 단체, 그 다음에 복지 국가 운동을 하는 시민 단체,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 단체가 같이 참여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단체의 대표 발언을 듣겠는데 먼저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의한 국민연금 45% 보장 법안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률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연금 활성화가 아닌 공적연금 강화로
정책 기조를 바꿔 나가자는 시발점이고,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청장년 세대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했고, 지금도 공무원연금을 일방적으로 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안을 계기로 공적연금의 제대로 된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찬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이 최소한의 전제는 전 국민의 필요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국민연금을 비교하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1999년과 지난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연금을 소득 대체를 악화시킨 그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이고, 공적연금 제도의 개선은 이것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게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일치된 견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본질적으로 세대 내 부양 및 세대 간의 사회적 부양에 관한 법적 제도적 약속입니다. 연금 제도가 자기 돈 내고 강제로 저축하는 제도인 것이 아니고, 현 세대는 공적연금이 없는 윗세대를 가족으로 부양하고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세금 열심히 내서 자라는 어린 세대 부양하며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회연대책을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를 부담된 자신들이 노예에 대해서도 최선의 책임증명을 적용시키고, 은퇴한 뒷세대가 현 세대와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앞선 세대를 부양하는 것으로 설계된 것이 바로 우리 국민연금이고 공적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전 적립 방식의 공적연금제도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연금제도에서 적립금만을 기준으로 재정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험상품에서나 적용되는 논리인데, 이런 논리로 공적연금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결국 노후는 개인 책임으로 전가하고 민간보험으로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연금의 노후소득 제도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소년과 뜻을 같이 한 결과, 그 첫 사업으로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 리더를 즉시 중단하고 소득대체율을 45%선을 고정시켜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을 10%를 정상화해서 최소한 40년 가입 대체율이 55%가 되도록 법률개혁 운동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번 김성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 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노동 시민사회계의 합의를 담은 뜻깊은 것으로 연금제도의 정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국노총의 최도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한국노총의 상임부위원장 최도환입니다. 2020년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노인 빈곤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비극적인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운운하면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2028년까지 40%까지 축소하려는 계획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화 정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공무원연금 개혁이란 이명하에 모든 공적연금을 하향 평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적용 배제 대상이 전 국민의 50%를 넘고 그나마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조차 실질소득 대체율이 20년 가입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소득의 약 20%, 약 4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용돈연금으로 노후 생계를 유지하라는 것은 정부가 전 국민을 현대판 고래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노총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전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노총은 공적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이 50% 이상 제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대한은퇴자협회의 주명용 회장님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수혜자단체인 대한은퇴자협회 대표 주명용입니다. 오늘 김성주 의원님 그리고 김성주 의원씨와 함께 국민연금급여 삭감 중단 및 소득 대체율 45% 보장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노년층 단체들은 대개 사회의 흐름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만 이 연금 문제는 대단히 특별한 사안입니다. 고령사회를 불과 2년 앞둔 지금 노년층은 짧은 국민연금의 역사 속에서 최대 수혜자로서 약 350만여 명이 월 평균 32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수령자만큼이나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또 다른 노년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최대 생계비의 절반에 불과한 평균 수령액은 현재 설정된 연금 삭감 계획에 의해서 매년입니다. 0.5%씩 하향되고 있으며 14년 후인 2018년에는 40%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저와 같은 장년층 세대를 차치하고라도 자식 세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용돈연금이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자식 세대들에게 후세대들에게 이런 연금 제도를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국제은퇴자연맹 IFA라고 하죠. 각국에 권고하는 소득 대체율과 너무 멉니다. 이런 용돈연금을 비춰가기 위해서 은퇴액은 기초연금 10%와 국민연금 45%를 합친 1045 운동을 연금행동과 같이 해왔습니다. 공적연금의 55% 소득 대체율 유지고자 함입니다. 현재 가장인 장년층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직과 그리고 퇴직이라는 인생 최대의 사건에서 이 추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식 세대마저 최고 교육을 받고도 취업시장을 넘볼 수 없는 그런 세대에서 사회세대도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공적연금은 우리 모두의 최후 보루입니다. 오늘 김성주 의원씨와 같이 하는 국민연금 급여 삭감 중단 및 소득 대체율 45% 보장 입법 발의가 조속히 입법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유진 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문유진입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보장성이 떨어졌습니다. 당초 소득 대체율이 70%로 설계된 국민연금은 2028년이 되면 40%로 떨어지도록 계약되었습니다. 이로써 지금의 청년 세대는 더 내고 덜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40%도 가입기간 40년 기준의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이 치솟고 은퇴 연령은 빨라지는데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 현재 상황에서 이처럼 낮은 보장성으로 어떻게 인간다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 공적연금을 개편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더욱 힘들어질 거라고. 그러나 저는 청년으로서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노인 빈곤율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미래 세대는 정말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게 되지 못하지 않겠냐고 묻고 싶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법안은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노후 안전망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청년 세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년들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이제는 노년 유니온
김병국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저는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김병국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80이 넘어서 국민연금이 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왜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 정부가 그렇게 우리같이 비참하게 만들으려고 그러는지 전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공적연금 하나도 제대로 정부에서 뒷받침을 못하면서 뭐 사적연금을 또 만들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뿐더러 어떻게 정부는 자꾸 늙은이들을 죽일 생각만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기초연금 20만원 받고 사는 신세입니다. 뭐 이거를 제가 생활을 한다기보다 정부에서 이 늙은이들을 사육하는 거죠. 이젠 쓸모가 없으니까. 젊었을 때 많이 부려먹었죠. 예,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적연금을요, 저희 후손들에게는 나 같은 신세가 되지 말게 하기 위해서라도 45% 내지 50% 보장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하고 싶은 얘기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만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왜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이 필요한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발언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예, 우리 공무원 노조의 우리 이춘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그 노년인연에서 왜 이 나라의 어르신들을 비참하게 만드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 국가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그 입법 발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에서 공무원연금을 정부와 여당이 대폭 삭감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올리는 것이 집권 여당과 정부로서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새누리당은 틈만 나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은 괜찮습니다. 이른바 사자방 100조를 낭비할 수 있을 정도로 집권 여당은 그렇게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공적연금에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새누리당에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국민들의 노후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그 삶을 원한다면 공무원연금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올려야 합니다. 이번 의원 입법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만장일치로 당론으로서 입법 발의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저는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 단체들의 이제 참여 발언을 들었고요. 이제는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네 분이 나눠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김종인 공공운수노조위원장님, 염성태 노후 희망유니온 위원장님, 그다음 이권능 복지국가 소사이티 상근연구위원님, 박진우 국민연금 지부위원장님 네 분이 순서대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삭감 중단 및 소득 대체율 45% 보장 입법 발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 급여는 매년 낮아지고 있다. 1988년 소득 대체율 70%로 시작됐던 국민연금 제도는 1999년 60%, 2008년 50%로 인하되었고 올해는 47%로 낮아졌다. 이후 매년 0.5%씩 추가로 삭감되어 2028년까지 40%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것은 40년간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장되는 명목 소득 대체율이고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게 될 실질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인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 수준에 머문다. 즉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20년간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급여로 약 4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40만 원은 현재 기준으로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됨으로써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은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액이 삭감되었다. 이것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 대체율 20%를 깎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했던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2007년도 연금 계약의 목표는 국민연금의 목표 소득 대체율 40%와 기초연금 10%를 더해서 2028년까지 공적 연금으로만 50%의 소득 보장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을 지급이라는 기초연금 대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초연금으로서 소득 대체율 10% 보장도 내놓는 것이다. 우리는 2007년 연금 개혁의 원칙인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 50% 보장을 이루기 위해 더 이상 소득 대책을 인하를 멈추자는 범국민적 운동을 시작한다. 제3차 국민연금 경제 재정 계산에 따르면 소득 대체율 40% 제도를 운영할 경우 연금기금은 2044년에 수주작자에 이르고 적립금 보유기간은 2060년까지이다. 만약 2007년 이후 소득 대체율을 45%로 고정시킬 경우 수주적자는 2043년 적립금 보유기간은 2058년 수주적자 기간은 단 1년 적립금 보유기간은 단 2년 앞당길 뿐이다. 즉 소득 대체율 40% 고정하더라도 재정 균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40%까지 삭감될 소득 대체율을 더 이상 낮추지 말고 2017년 이후 45%로 고정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0년) 이후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 현실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국가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노후보장과 출산 장려에 대한 투자에 달려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공적연금이 보장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사적연금 강화 방안을 내놓고 개인연금 시장의 조세 감면 특혜까지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미명 아래 일방적으로 군사작전하듯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계약을 통해 공적연금제도 자체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공적연금 기관을 축소하고 위협하려는 것은 재정부담 그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편향적인 재정 안정화 정책과 빈약한 사회 안전망 때문이다. 공적연금 기관이 약한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의 짧은 역사와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할 때까지 실업 및 소득 취약계층과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제공된다면 공적연금의 기반은 강화될 수 있다. 사회적 부양 비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금융시장에 노후소득을 맡기게 되면 소득이 부족한 대다수 서민의 노후는 불안해질 것이고 날개를 다는 것은 대부분 재벌 계열사인 금융자본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전체 국민의 노후 보장을 외면한다면 결국 우리는 지금보다 더 비극적인 노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극심한 노후 불안은 다시 출산 감소로 이어져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것이다. 우리는
2017년도 이후 국민연금 소득 대출이 45%에서 더 이상 낮춰지지 않도록 여기 모인 노동, 시민사회, 청년, 은퇴자, 노인단체가 공동으로 오늘 제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 시장 강화 정책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우리는 공적연금을 통해서 명목 소득 대체율을 최소한 55% 이상 확보하여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임을 강력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4년 12월 1일 국회의원 김성주 국민연금 벌어세우기 국민행동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대한은퇴자협회 노후희망유니온 감사합니다. 예, 아주 긴 저희가 회견을 했습니다. 원래 이 법안은 작년 하반기에 준비했었습니다. 그때 기초연금 파동 때문에 이 법안의 발의를 늦췄는데요. 마침 지금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금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자고 하는 정부 여당의 잘못된 기도에 맞서서 제대로 된 공적연금을 바로 세우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시민사회, 노동단체와 함께 발의했습니다.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 법안이 통과돼서 우리 국민들의 노후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적연금 하나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노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